나 이제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사는 게 지옥 같다. 남편이 제게 던진 마지막 말입니다. 갓돌이 안 된 아들 지호를 안고 오열하던 저에게 7년을 함께한 남편이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죠. 결혼 7년 차. 저는 김수연, 32살입니다. 민준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7년을 함께했어요. 시댁과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냈고 작년 10월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지호까지 낳았죠. 출산 직후 민준이가 아기를 안고 고생했어, 여보. 사랑해. 말해주던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집에 드디어 후손이 생겼네. 라며 기뻐했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한 달 후 산산조각 났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오전 9시. 사전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손자 보러 왔다. 빨리 문 열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가 안고 있던 지호를 빼앗아 안았어요. 어머, 우리 손자 할머니한테 와봐.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는구나.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할머니의 손자 사랑이려니 했죠. 이때만 해도 이게 매일 반복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뭐야? 에어컨을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놨어? 아기가 감기 걸리겠다. 당장 꺼. 9월인데도 날씨가 더워서 적당히 틀어둔 건데 할 수 없이 껐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매일 오전 9시 예고 없는 침입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매일 오셨어요. 일회용 기저귀? 귀찮으니까 쓰는 거지. 제대로 된 엄마면 천기저귀 써야 한다. 분유 타는 온도가 그게 맞아? 너무 뜨겁잖아. 아기 우는 거 봐. 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도 예민해지는 거야. 처음엔 경험 많은 시어머니의 조언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조언이 아니라 지배였다는 걸. 그리고 이 집에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어요. 예고 없이 와서 몇 시간씩 계시면서 제가 하는 모든 육아를 감시하고 지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불행해진 것 같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던진 폭탄 발언이었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도 안 생기고 이제 겨우 낳았다 싶더니 애 키우는 것도 이 모양이고. 아기가 안 생긴 게 제 잘못인가요? 한 달 된 초보 엄마에게 완벽한 육아를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네, 성격이 너무 어둡고 소극적이야. 그래서 아들이 집에서 재미없어 해.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날 밤 민준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에이,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하셨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말씀드릴게. 그때까지만 해도 민준이는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고자질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했어요. 네가 민준이한테 일러 바쳤구나. 시어머니를 고자질해? 정말 인성이 글러먹었네. 그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제가 하루하루 하소연할 때마다 점점 지쳐하는 게 보였어요. 또?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민준이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손자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좀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이해? 매일 모욕당하는 나한테 이해하라고? 여보, 자기가 엄마 눈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좀 더 싹싹하게 굴어보면 어떨까? 싹싹하게? 예의를 지키는 거랑 싹싹한 거는 다르잖아. 네, 어머님.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준이는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불만만 말한다고,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죠. 솔직히 네가 엄마한테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배신감이란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절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호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친정어머니는 언제 손자 보러 와? 며느리가 애 낳았는데 시어머니만 맨날 오고. 요새 어머니도 가끔 와요. 하지만 어머님이 매일 오시니까 겹치지 않게 오세요. 겹치지 않게? 친정어머니가 와서 며느리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매일 온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오시는 거였어요. 시댁과 마찰을 피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였나 봐요. 어머님이 워낙 자주 오시니까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 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아, 그래. 친정에서 시댁 흉보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힌다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친정이 그 모양이니까 네가 이렇게 못난 거야.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제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친정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말단 공무원이면서 뭘 그리 잘난 척해?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부모님을 학력과 직업으로 깎아내리시다니. 참고 참던 모든 게 폭발했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을 그렇게 모독하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마침 민준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바로 달려갔어요. 아들아, 내 와이프가 나한테 소리 질렀다. 친정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여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모독하셨다고. 모독? 엄마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뭐라고 했다고? 저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어머님이 친정이 그 모양이라고. 우리 친정을 모욕했다고. 민준이의 표정이 곤란해졌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그런 말 했겠니? 네, 와이프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야. 어머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그 순간의 절망감이란 가장 믿었던 남편조차 제 말을 믿지 않는다니. 하지만 진짜 지옥은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그날 밤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일은 정말 너무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엄마가 심한 게 아니라 네가 심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또 우기고 있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제 지쳤어. 뭐가 지쳤다고? 매일 모욕당하며 사는 내가 더 지쳤는데. 매일매일 엄마 얘기하고 불만만 말하고 집에 오면 전쟁터 같고. 제가 언제 매일 불만을 말했나요? 저는 그저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하지만 민준이의 차가운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며칠 후 또 다른 갈등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또 제 부모님을 모독했고 저는 참을 수 없어 대들었어요. 또 대들고 있네. 정말 버릇이 없어. 네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너도 그런 거야. 어머님, 제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때 마침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집안이 난리인 걸 보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싸웠어? 민준아, 내 와이프가 또 나한테 소리 질렀어. 민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정말 지겹다고. 알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했어요. 나 이제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하자. 너랑 사는 게 지옥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7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지옥이라는 단어.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의 이혼 선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넌 이혼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오히려 민준이가 더 문제야. 부인을 보호하지 못했잖아. 친구 민지도 법무팀에서 일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어요. 수연아, 민준이가 이혼하고 싶어도 법정에서는 이길 수 없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던 거고 민준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야.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죠?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가 뭔가요? 성격 차이와 가정 분위기를 해쳤다고 해요. 그런 사유로는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워요. 오히려 부인분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면 남편분의 일방적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대화를 청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갑자기 왜? 지옥 같다면 이혼하자고 했잖아. 민준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엄마도 좀 심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왜 해? 사실 민준이도 변호사와 상담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혼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겠죠. 여보,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엄마한테도 내가 말할게. 하지만 저도 이제는 달랐어요. 민준 씨,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7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힘들 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 이제는 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엔 민준이 없는 낮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핸드폰 녹음을 켜두었거든요. 네가 민준이 마음을 돌려놨구나. 꽤 영악하네. 어머님, 저는 그냥 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민준이한테 이혼해달라고 해. 내 부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정말 천한 것 같아. 우리 집 문턱도 높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번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네 아버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한테 묶여서 인생 망치는 꼴을 못 보겠어. 그날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죠. 녹음 파일을 들고 다시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정도면 시어머니의 폭언과 인격 모독이 명확히 드러나네요. 이혼 사유가 있다면 오히려 부인분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댁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남편의 보호 의무 불이행,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여보, 이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야. 당신이 없을 때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녹음을 들은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 했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았지. 민준이는 할 말이 없어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지옥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 후 며칠간 민준이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가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대요. 엄마, 수연이한테 정말 너무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이 녹음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을 들은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수연이한테 사과하고 우리 가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연락 안 하겠어요. 민준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 나는 7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 그런데 정작 힘들 때는 나를 의심했잖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엄마도 더 이상 간섭 못하게 할게.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세요. 가끔 지호 보러 올 때도 미리 연락하고 예의를 지켜서 대해주세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보, 오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지호랑만 놀다 가셨어요. 다행이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이제야 진짜 남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예전엔 못했던 말도 이제는 당당히 할 수 있어요. 녹음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시어머니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세요. 만약 제가 그때 순순히 이혼에 응했다면 아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나쁜 며느리로 기억하고 민준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어요.
지금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정당한 싸움이었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면 떠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